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민주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고개를 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을 쭉 살펴봤더니요. 대체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또 주택 임대차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약속한 공약이 자칫 주택 시장을 부추기고 서민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이러나 저러나 저희는 그에 발맞춰서 대응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책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2077-6356번 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도 있거든요. 02-545-7988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 고민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은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투자의 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그 부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DSR 시대 개막, 시장 반응은? 네, 이제 DSR 일주일 정도 시작이 됐죠. DTI보다 깐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DSR이라고요.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이게 신용은행에서 도입한 첫 주가 됐습니다. 그 전에 언론과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많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주가 됐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좀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이미 예고가 됐던 데다가 또 규제가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이게 내용을 잘 모르고 생소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먼저 DTI가 그동안 이렇게 대출 규제였었는데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에다가 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이자만 더한 값을요, 연소득으로 나눠서 적용했었는데요. DSR은 좀 더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채의 원금, 이자, 이거 전부를 더한 값을 이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DTI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뭐 신용카드 할부금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 또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DTI보다 DSR을 적용받을 때는요, 이 대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이 신청자들도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쨌든 이 국민은행에서 지난 17일 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 대출 심사 기준에 있어서 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의 원리금이죠. 원금과 이자 요거를 합한 금액이요. 연소득의 300%를 넘지 못하게 한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국민은행의 DSR 한도 300%는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 DSR 비율이 한 80에서 100% 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300% 한도라는 것은 이 대출에 대한 여력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남겨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주택담보대출은요, 뭐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어쨌든 원리금이 n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또 심한 족쇄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요,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DSR을 좀 깐깐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조금 더 제약이 특별히 커졌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은행이 도입을 했고요. 이제 시중은행, 다른 은행들도 이 DSR을 대출 심사에 도입을 좀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좀 더 규제가 강화되면은요, 분명히 어쨌든 좀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조금 이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실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진입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의 그 대출 심사, 이 DSR 자격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투자를 하실 경우에도 좀 과도한 대출보다는요, 좀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뭐 소액 투자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향이 될 거라, 요 DSR에 적용하는 그런 네. 모습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 그 악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본부장께서 방송 중에 여러 가지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깊은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오프라인 세미나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 공개할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타이밍이라는 주제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상담을 이어가는 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요청 계속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지금 2년 전에 잠실 신천동의 네. 미성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요. 그 2년 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2년 전에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직 거주는 아닙니다. 거주는 아니시고 미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 하셨어요? 19평짜리 거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평수 19평. 본부장께서 직접 상담 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미성 아파트 2년 전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2년 다 됐어요. 그때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을요? 네. 그 5억 중후반대에 매수했거든요. 지금 혹시 시세는 알고 계세요? 한 7억 정도.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좀 몰랐죠. 예, 워낙 뭐 재건축에 대한 화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르고 있고, 혹시 지금 재건축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도계위 통과해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특별히 급한 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쭉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좀 궁금해서요. 어쨌든 뭐 미성타운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위치가 굉장히 좋죠. 예. 네네. 미성하고 이제 크로바랑 같이 이제 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예. 예, 그 옆에 이제 진주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제1롯데월드가 생기면서 뭐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어쨌든 뭐 흔들림이 없는 지역 같아요. 네네네. 크게 내려갈 일은 없고, 건너편에 또 주공 5단지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5층과 50층 그거를 놓고 계속 협의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50층짜리 뭐 4개 동을 만들고 뭐 35개층 여러 개를 만들겠다. 요걸 이제 도계위에 상정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 미성 크로바가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 네네. 예, 진작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뭐 크로바 맨션 쪽에 뭐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반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올해 2월에 이제 사업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과제는 하나가 남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야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어쨌든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공사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성하고 이제 크로바가 재건축을 이제 추진할 건데, 현재는 한 뭐 12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건축을 시행을 하면은 한 1800세대가 좀 넘는 규모로 이제 재건축을 할 예정이고, 뭐 지금은 10층짜리지만 앞으로 이제 35층짜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분명히 사업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19평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대지지분 좀 알고 계세요? 지금 대지지분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22평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한 11평 정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나쁘지 않은 대지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신청을 하실 때 뭐 한 뭐 20평대 초반을 받으시면은 크게 이제 추가 분담금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큰 평수를 한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제 재건축이 바로 눈앞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매도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도 있는데 이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연차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아, 25평, 예, 25평대가 벌써 8억 한 중반을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성 크로바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25평대만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파크리오보다는 분명히 이점이 있잖아요. 새 아파트라든지 또 잠실 롯데월드랑 가깝다는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5평대를 만약에 받으시더라도 뭐 파크리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셔서 뭐 크게 뭐 매도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면은요, 예. 그냥 갖고 계시다가 예. 예, 뭐 21평, 뭐 20평대 초반이 됐던, 하여튼 25평대가 됐던 신청을 하셔갖고 받으시면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갖고 재건축 일단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만을 바라시면서 그냥 쭉 갖고 가시더라도 뭐 가격 하락 여건은 크게 없고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거를 기대하셔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도보다는 저는 보유 쪽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보유요? 네, 예, 시청자님. 향후 가치가 높대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 남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가지고 계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와, 다른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아유,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지금 망원동 대림 2차 30평대 보유 중이거든요. 네, 망원동 대림 2차. 2차 30평대. 예,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예. 집이 이게 있는데 지금 팔아서 다른 데로 이제 조그만 데로 옮겨 앉고, 요 근방에다가 뭐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는 뭐 갈아타기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분석 도와드릴게요.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마포의 망원 대림 2차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네.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아, 지금 2년 됐거든요. 아, 한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네. 아, 혹시 요즘 시세는 알고 계세요? 아, 현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네. 요 대림 2차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곳에 조금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 네. 네, 어떤지, 요 근방에다가 하고 싶거든요. 아, 그 근방에다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망원 대림 2차가 여기 그 망원 유수지 옆에 있는 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유수지 앞에.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네네. 세대 수는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보시면 다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한강변에 네. 있는 대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변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큰 세대 수를 자랑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예. 그 이유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주택가들이 쫙 넓게 포진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원시장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인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갖고 뭐 망리단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쪽에 난리가 나. 예, 그렇죠. 갖고 이 망원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마포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곳입니다. 네. 뭐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뭐 홍대 상권이 확장이 되고 또 이제 상암 DMC 지역으로도 뭐 업무단지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 마포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거든요. 네.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네. 네. 한 2년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한 4, 5천 정도 올랐을까요, 어머니? 3천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포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어쨌든 상승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어쨌든 요거를 매도를 하시고 투자를 뭐 주변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종목을 아셔야 돼요. 아파트에 하실 건지 어쨌든 뭐 주택에 하실 건지 뭐 오피스텔 같은 거에 하실 건지 그런 걸 알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오피스텔
주택 같은 걸로 하고 싶은데. 주택이요? 네, 아니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변에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요. 이쪽 이제 그 상암동 쪽에 이제 업무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뭐 나중에라든지 월세 하락이라든지 공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피스텔의 수익성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을 드리는데 네. 일단 어머니가 대리미차 아파트를 파시면 어디 또 거주하실 때가 생기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개인 사정이라든지 요거를 매도하신 후에 이사할 곳, 그리고 이제 네.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할 곳, 요런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리미차 아파트는 뭐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예, 뭐 가을, 겨울 하더라도 크게 가격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안으로 매도하시고 좋은 곳에 투자하시는 건 저는 찬성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은 뭐 저희 회사 세미나 지금 참석해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1대1로 투자에 대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예, 한번 꼭 찾아오시고요. 이 아파트는 매도 타이밍은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올 가을, 겨울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 그럼 이 앞으로 뭐 더 상승 가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상승과 많은 하락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뭐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조금씩 예, 그 정도로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올 가을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일단 매도 의견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전화 상담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문자 하나 볼게요. 신청자 22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같은 건물에서도 원룸과 투룸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가치가 높을까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내용 보니까 일단은 투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원룸, 투룸 어떤 걸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수익형으로 접근하셔서 좀 안정된 예. 월세를 받으시는데 조금 더 유리할 거 보이고요. 예. 일단 매입 금액이 투룸보다 분명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뭐 한 2, 3년이나 4, 5년 후에 매도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투룸 쪽이 좀 더 이 매도가 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본인께서 정하시는 건데요. 나는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매입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원룸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예. 나는 뭐 월세나 뭐 차익 다 실현 가능하지만 나중에 또 팔 거 환금성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투룸 쪽을 생각하셔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또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알맞는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에 알맞는 그런 곳을 택하시는 게 또 투자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익성 측면에 고려가 되신다면 원룸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차익 실현, 시세 차익 부분을 조금 더 노려보고자 하신다면 투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실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상담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있잖아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타이밍이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02-2077-6356번으로 꼭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요. 짧게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양천구 목4동에 네. 현대 아파트 24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향후 매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매도 전망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본부장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래 거주하셨어요? 아니요, 올해는 거주 안 했고요. 네. 어느 정도 한 2년 보유하셨어요? 정도요. 한 2년 정도 제가 아, 거주했거든요. 2년 정도요? 네. 그럼 2년 동안 가격은 좀 올랐죠? 네네. 네. 일단은 뭐 가격은 앞으로 뭐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요. 자,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된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목사동 현대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주변에 좀 이제 그 소형 단지들이 많죠. 네네. 예,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은 곳들이 많은 곳이고, 이쪽 건너편으로 보면은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학군도 좋은데다가 이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조금 불었을 뿐인데, 뭐 한 1, 2년 새에 뭐 1억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에 비하면 이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새에 한 뭐 3, 4천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바로 학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동네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 목동 우성하고 이 목동 건영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산 하나 차이예요. 근데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목동 신시가지 학군에 포함이 되고, 이 건영 아파트는 이쪽 학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수인 관계인데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쨌든 이 학군을 먼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동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시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단 신시가지 학군은 일단 아닙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좀 약점이 있을 거고요. 요게 한 20년 정도 가까이 돼 가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도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약점, 연차에 대한 약점. 근데 이제 앞에 내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목동 신시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동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너편으로 해서 이주 수요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상으로는 뭐 전셋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를 유지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에 따라서 이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신시가지가 재건축이 잘 된다고 하면은 주변의 지가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에 대한 약점도 또 세대수에 대한 약점, 뭐 학군에 대한 약점이 있지만 어쨌든 가격 하락 여건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완만하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주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뭐 매도 타이밍은 뭐 올해 가을이나 연말쯤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뭐 이주를 안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한 2, 3년 더 갖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가격 하락 여건 없이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뭐 크게 이주할 생각이 없으시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님. 아유, 네. 저희가 저번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정보 속에서 돈 되는 부동산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94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갑진 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 서진 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성대웅 이사님, 오늘 소개해줄 정보, 투자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과거에는 베드타운 이미지가 짙었던 지역이나 하지만 지금은 업무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이 되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도 말이 된다면 본 물건지 바로 앞에 황금 노선인 9호선 지하철역이 개통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이어서 박진주 팀장님의 투자 포인트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정보사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과 롯데채성 부지 등으로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재건축 또한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 분양가와 임대가가 같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같은 때에 투자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많은 대학가들과 회사들이 입지해 있음으로써 풍부한 수요 계층 누려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는 지역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 보실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두 분 다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하셔서 정보를 추려 오셨네요. 자, 지금부터는 자세한 정보 분석 이어갑니다. 먼저 박진주 팀장과 함께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5층 건물 내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먼저 서초구 방배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역에서 매우 근접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인근 둘러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중초등학교라든지 서초중고등학교, 서울고, 상문고 등의 명문학군인 학교들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환경이 우수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주하시는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서 직장인 수요 계층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 주거 명품 지역, 주거 선호도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주거 명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 바로 옆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고요. 인근에는 서울교대라든지 백성예술대학교 등의 대학가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맛집, 카페,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몽마르트 공원이라든지 서리풀 공원, 우면산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삭막한 도심 속에 녹색 공간 풍부히 제공을 해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이 지역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서초 IC, 우면산 터널 등 동작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로 빠지기에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문화와 예술 공간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가족 단위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더 좋은 주거 환경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꾸준히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거 선호도 1위인 지역인데요. 그만큼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들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정보사 부지는 과거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관통터널인 장제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 인근으로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초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서리풀 공원을 둘러서 가거나 반포 쪽으로 돌아서 갔어야 했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 터널 완공이 되고 나면 테헤란로까지 접근하시는 데는 약 20여 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초와 강남, 역삼, 삼성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권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교통도 매우 편리해져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교통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도 잇따를 예정에 있는데요. 공공성을 강조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그리고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리풀 공원을 거쳐서 반포 한강공원인 세비섬까지 복합 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이 최근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서 이 지역 나비 플랜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서초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 물건지 바로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롯데채성 부지의 경우에도 삼성타운의 2배 규모가 넘어서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제3회 롯데타운 개발 사업 하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지역 서초구 굉장히 큰 변화가 예견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한 이용 공간을 많이 제공해 줌으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주택시장의 상승장을 맞아서 주택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엔 총 8개 구역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중에 5구역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면서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물건지 입지가 5구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수혜지가 될 것 같고요. 6구역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주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주변의 임대 및 매매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 개발은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눈길이 가는데 건물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이번 건물은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의 깔끔함과 모던함을 추구한 인테리어로 지어질 예정에 있는데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본 건물 5층 중에 2층으로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로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가전기구들이 빌트인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기기 구매가 필요가 없어 굉장히 경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에는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등의 기본 보안 편의시설들도 잘 갖출 예정에 있고요. 1층의 경우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넓은 개별 주차 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보고 있는데 뭐니 해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네, 본 건물의 매매가 3억 500만 원으로 전세 시에 전세 2억 8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시면 2,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대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의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 매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건물인데요. 이 주변 입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임장 작업 통하셔서 주변 꼭 둘러보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실물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과 함께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선호하시는 구조 방향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재무 설계까지 꼼꼼히 받아보신 이후에 결정해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의점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성대웅 이사와 함께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이번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몽촌 토성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입지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본 물건은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5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고요. 이뿐만 아니라 5호선 방이역 또한 도보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바로 내 집 앞 2, 3분 거리 앞쪽에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선도 아닙니다. 이 황금 노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왕복 10차선 도로와 더불어서 왼쪽으로 보시면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동부가선도로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광역철도로 이용 시에는 용산역과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불편함을 겪어야 됐었으나 이제는 얼마 전에 개통한 수서 SRT 노선이 수서역이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역선 이용 시에도 수서역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도보 10분만 걸어가시게 되면 얼마 전에 개장을 한 제2롯데타운과 더불어서 바로 아래쪽에는 가락시장의 현대화 시장이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 법조타운과 함께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 신도시 개발 축의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건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과 방위 재래시장,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 하나 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물건지에서 도보 2, 3분 거리만 걸어 나가시게 되면은 약 44만 8천 평이나 되는 올림픽 공원을 내 집 앞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서 물건지에서 도보 10분만 걸어가시게 되면은 석촌호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차시죠? 입지 여건을 살펴볼 게 굉장히 많네요. 기존의 배드타운에서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 참 눈길이 가는데 이 가운데 또 호재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마이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중앙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 지역에 국제 업무 시설과 엔터테인먼트가 융합이 된 마이스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22만 명입니다.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되는 곳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제2롯데타워가 개장이 됐습니다. 가장 큰 건물만 들어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2롯데타워가 개장이 됨으로써 생산 고용 효과만 하더라도 2만 1천 명의 경제 유발 효과도 2억 1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높은 건물만 들어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한 번 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곳이고요. 본 물건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제2롯데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에게 알맞은 위치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권 유통단지와 더불어서 동부지법이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문정법도타운이 이전을 함으로써 동부지법과 지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는 지식산업산타까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 인원만 3만 5천 명에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2만 명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타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됩니다. 인구가 유입
유입된다는 것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큰 집가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었던 가락 시장은 현재 50%가량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업무동과 판매동 이외에 5개의 테마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풍부한 임차 상인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개통이 된 수서 SRT 노선, 이제는 광역철도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5개의 풍부한 환승센터로서의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이제는 베드타운 이미지가 아니라 업무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되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는 여건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이 완료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본 매물은 2017년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층 중에 5층 매물입니다. 로얄층이고요. 내부 풀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기본 옵션이고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편리성 가중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 실사진입니다. 그만큼 내 외부 자재, 고급 자재로 마무리됐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층은 피르트 주차장이고 내 집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산책 공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졌다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깔끔하네요. 여기에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네, 본 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매수 시 유의사항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만큼 임장활동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상 활동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하셔서 입지 여건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투자하시는 데서 판단이 부족하신 분들 꼭 부동산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볼게요.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원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역시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시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시장 굉장히 많이 입지해 있고요. 예. 본 건물 2호선 용두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 이내의 추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KTX와 GTX 노선이 들어서는 1호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 7분이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대문구청이라든지 홈플러스가 있고요.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각 근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는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바로 내 집 앞에서 산책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여서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해 있고요. 또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청량리 수산시장, 양령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많이 보유되고 있는 상인 수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대학가들도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요층들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청량리와 왕십리, 종로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과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출퇴근 또한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이처럼 수요층 굉장히 다양하고 탄탄한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 전혀 없는 위치여서 만약에 투자용으로 보신다고 해도 혹은 실제 거주하시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 여건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아무래도 개발 호재겠죠. 이곳은 특히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게 있죠? 네, 이 지역들은 아무래도 인근 구역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량리 4구역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유흥, 향락가와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60여 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주와 철거가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의 부지의 경우에도 50층에서 59층의 규모의 건물들이 약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이들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들 바로 옆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경이면 60여 층의 초고층 종합병원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요. 2020년경이면 청량리역 주변은 60여 층의 초고층 건물들이 약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극장과 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본 물건지 아마 배우지로서의 최고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통 호재들도 굉장히 풍부한 위치인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청량리와 강릉을 이어주는 K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 노선이 들어서고 나면 강릉까지는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하니 더없이 좋은 소식 아닐 수 없겠고요. 그리고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노선과 의정부에서 안양 금정을 연결해주는 C노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이 지역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착공 예정이